드디어 왔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예.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진행 끝나고 뭐 꽃다발도 받고 향수도 받고 향수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예. 향수 다 썼으면 돌아와야죠. 돌아왔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일단 금요일 밤 저희 불금 글로벌 라이브 같이 저희 채파고님과 함께 좀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이제 박메타님 오셨으니까 시장도 약간 온기가 돌지 않을까. 시장의 희망이 돌아왔다. 사실 제가 어제 네. 봤어요 방송을 보고 시장을 딱 보고 나서 큰일 났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정말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시장이죠.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준비했던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또 글로벌 라이브 불금의 글로벌 라이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 단어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시장 미칠 꽝짜. 미칠 꽝짜 한 단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와 정말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면서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지금 이제 주식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반등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제목을 한번 보시면서요. 어제 이제 CPI가 나왔었죠. CPI가 나오면서 오늘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뉴욕타임스에서 갖고 왔는데요. CPI가 다들 아시다시피 8.2% 나왔고요. 체크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이다. 그리고 식품 가격 다시 상승이 됐는데 연간 기준으로 지금 11.2%가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요. 부동산 렌트 상승이 빅 트리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 조금 떨어졌던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휘발유 가격은 살짝 하락했으나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퇴자들의 어떤 수십 년의 가장 큰 8.7%의 사회보장 생활비 인상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을 좀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제가 세부적인 항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인데 위에 있는 어떤 품목들을 보게 되면은 식품 가격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렌트, 중간에 또 보험비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천연가스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휘발유, 연료, 중고차가 조금씩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전월 대비해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19.8%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 물론 최근에 조금 빠진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식품 가격은 13% 상승. 그렇다 보니까 CPI가 8.2%, 코어가 6.6%. 자,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부 사항은 인터넷 가시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렌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따서 자,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미쳤습니다, 정말.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식품 가격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렌트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혀 상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다음 달 또는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치, 전망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비용은요 전체의 3분의 1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0.8%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년간 7.2%입니다. 근데 보통은 연간 3%가 일반적인데 지금 이번에 지난 1년간 7.2%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그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CPI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충격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0.1% 하지만은 전혀 꺾이지 않는 그런 CPI 때문에 많은 시장에 피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차트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대거 출몰하고 있어요. 자, S&P 500은 현재 3,670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는
말하기도 무서운 바닥론입니다. 예. 2008년도에 이제 차트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 많이 비교하죠. 요즘. 예. 네. 이 차트가 딱 나오면서 2008년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정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비슷하긴 하네요. 지금 에이 설마 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이 이런 피해 폭포수가 나오는 초입 구간이냐, 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정말 자, 무서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내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런 차트? 많이 인터넷에 짤로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저는 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 예.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어닝 시즌에 어떤 예상치 조사를 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뭐 셀 사이드에 있는 트레이더나 바이 사이드에 있는 트레이더나 여러 분야에 계신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좋지 않다. 자, 지금 주황색 부분이 푸시 다운. 자, 아래로 좀 내려갈 것이다. 좋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다들 사실 다 예상을 했잖아요. 예. 저번 달도 예상을 했었고 이번 4분기까지 좋지 않은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은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느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황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장 시작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 일단 어제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가 다행히 반전하는 모습이었고 왜 반전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이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가 높게 나온 원인인 렌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가 딜레이된 거고 실제로는 이미 가격이 좀 꺾였던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충분히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는데 실제로 발표된 값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좀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3,600 지지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시장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 나쁘지 않다. 아니 2008년처럼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저건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뭔가 부도나는 사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2008년이란 건 아직까지는 그 뇌관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영국이 약간 위태롭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제 차트를 보면 하루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사실 근데 별다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나 어떤 현상이 나고 나서 그 이유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의 움직이란 건 자연 현상에 가까운 거고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 해석을 하는 거지 사실 반등이 이유 없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반등인 거죠.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있고 시장의 비관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고 또 어제 하락의 원인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많은 스마트머니들이 이미 깨닫고 있는 게 데이터를 떠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는 건 스마트머니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봤던 극도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보는 편은 스마트머니 중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크아웃 한 거니까 내가 약간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인지를 각을 보다가 아마도 어제 본 데이터가 올해 발표될 데이터 중에 가장 안 좋은 데이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 근데 모두가 그 같은 시간대에 꼭 약속한 듯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약간의 뭐 어떤 알고리즘에 관련된 매매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고리즘 매매는 방향성을 바꾸진 않지만 변동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고 처음에 저점에서 반등했던 건 스마트머니들이 진입이겠지만 거기서 반등폭을 키운 건 분명히 그 알고리즘 매매가 많았을 거예요. 알고리즘 매매 형태가 저점 대비 3% 이상 반등하면 추세 추종하라 이런 알고리즘이 많이 있을 거라서 분명히 그런 알고리즘 매매가 어제 반등폭을 더 키운 건 명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금의 글로벌 라이브 간단하게 저희 시장을 좀 봤고요. 어제 CPI.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미래에셋증권의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또 시장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